누가 뒤에서 짭짭대는 거야. 너무 크게. 어떻게 짭짭대냐면 친구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터진 거예요. 서로 뭔가 분위기를 튼 사이였지 친해진 사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을 트지 않았어요. 오늘은 친구의 결혼식을 위한 하객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새신랑이 된 친구와의 썰을 풀어보면서 깔끔한 하객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겟레디미 뒷부분에는 미니 브이로그도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죠. 까꿍! 안녕하세요. 원투쓰리포 뽀드래곤 뽀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 남사친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있겠냐는 말이 논쟁도 있을 만큼 그런 주제가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저의 찐친이고요. 어떻게 또 찐친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썰들도 좀 풀어보면서 겟레디미를 좀 재밌게 알차게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끝에는 미니 브이로그도 살짝 첨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화장도 재밌게 보시고요. 끝에 브이로그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화장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 케어부터 할 건데요. 지금 패드는 좀 붙여놔서 수분감은 어느 정도 메워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한여름의 결혼식이었으니까 화장도 좀 예쁘게 무너지고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좀 만났을 때 당당하고 탱탱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게 바르자마자 피부가 확 하고 탱글하게 차오르는 게 느껴지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여러분. 이 크림이 벌써 누적 판매량이 6천만 개라고 하는데 질감은 일단 바르면 찹하고 밀착되면서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보기에는 너무 꾸덕하지 않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건 아니고 손가락으로 샥 발라보면 바로 녹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습크림하고 다른 게 마치 장벽크림처럼 들뜬 각질들을 싹 잠재워줄 수 있고요. 끈적임 하나 없이 진짜 촉촉 그 잡채 진짜 왕좋아요, 여러분. 이 탱글함 느껴지시나요? 바르자마자 피부가 쫀쫀하게 탱글 차오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보습감만 쫀쫀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30가지 부위에 동시에 탄력 개선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쓰니까 여름에 늘어진 모공도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피부가 쫀쫀하게 탄력이 채워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는 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벌써 속당김, 건조함 느끼신다면 이거 꼭 써보세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을 쫙 먹여주니까 피부에 반질반질 이렇게 광이 돌아가지고 요즘에 탄력 관리 좀 한다고 부지런히 바짝 발랐습니다. 요즘 2030 트렌드가 미리 관리하고 천천히 늙는 거라면서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번 그 트렌드에 동참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월 올영 세일 기간 동안만 55% 할인된 가격 그리고 미친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꼭 요 탱탱함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초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그 전에 픽서 한번 싹 코팅을 해줄게요. 그럼 확실히 지속력이 따봉따봉따봉 좋아지거든요. 픽서는 흔들고 멀리서 골고루 뿌려줄게요. 선크림은 따로 톤업 기능이 없는 이거 발라줬었고 여름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강력한 거를 그날 당시 되게 찾았었거든요. 이 광바 오늘 어떡할 거야. 피부 너무 좋다 진짜. 코팅해주고 발라주고 코팅해주고 발라주고 먹여주고 두들겨주고 이런 과정으로 조금 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친구와의 썰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면서 제가 화장을 해보자면요. 일단 그 친구랑은 어떻게 친해졌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해왔었거든요. 이제 미술학원에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미술학원에 중학생 때는 어릴수록 특히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인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규모가 작진 않았는데도 남자인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되게 생소한 캐릭터인 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머리도 살짝 닭뼈슬처럼 모이칸 머리인가? 막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되게 그냥 유별났어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유일무이 느낌. 제가 먼저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가 저보다 나중에 왔어요. 후배죠. 처음에는 그 친구랑 말을 별로 크게 안 했어요. 말 별로 안 했었고 그냥 학원에서 오다 가다 이렇게 부딪혀도 살짝 옴찔하면서 막 되게 서로 피하고 좀 그러던 거죠. 그러니까 낯을 가리던 거야.
나도 가리고 걔도 굳이 나랑 엮이고 싶지 않고 왜냐면 나 말 너무 많고 말가닥 조폭 마누라 같으니까. 근데 그 친구랑 처음 말을 트게 된 계기. 어느 날 자리가 배정이 싹 됐는데 걔가 제 뒷자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걔가 제 뒷자리인지 몰랐어요. 책상이 굉장히 가로로 긴 책상이라서 2명씩 앉는 책상이 아니라서 4명인가까지 이렇게 넓게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 구성이었거든요. 저랑 친한 친구들 이렇게 쭈르륵 앉았고 제 뒤에도 쭈르륵, 앞에도 쭈르륵, 가로로 이렇게 애들이 딱 쭈르륵 놓여있는 그런 형태여서 떠들기 딱 좋은 내 옆자리 친구랑 톡톡하기 너무 좋은 그런 자리 구성이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짭짭대는 거야. 너무 크게. 어떻게 짭짭대냐면 그냥 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학원에서 진짜 너무 추잡스러워서 진짜 이거 소리조차 모자이크하면서 제가 차마 흉내를 내기도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할 정도인데요. 사탕을 먹나봐 누가 뒤에서. 그래서 막 사탕을 입안에서 막 불려가면서 호로록 쩝쩝 호로록 쩝쩝 굴렸다가 빨았다가 막 진짜 막 입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누가 학원에서 그리라는 그림은 안 그리고 보고 있니 곱창아? 근데 지금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 웃겼어. 왜냐면 일단 학원에서요 누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당당하게 사탕을 호로록 짭짭 드세요. 그러면 짜장면 묻은 사탕이래. 면발 붙어있는 사탕인 줄 알겠어요. 너무 맛깔나게 애가 사탕을 그냥 잡수시니까 시끄러운데 너무 웃긴 거야. 내 스타일인 거야. 걔가 내는 그 소음이. 그래서 친구랑 막 떠들고 있다가 뒤에서 그 후루룩 짭짭 소리를 듣고 같이 멈칫하다가 친구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터진 거예요. 원래 아기 때는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웃기다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웃긴 거야. 근데 확실히 여러분 픽서 여러 번 코팅해주면은 마냥마냥 무너져도 진짜 예쁘게 무너진다요? 그래서 꼭 단계마다 한번 픽서 고루고루 한번 뿌려보세요. 진짜 강추다. 목에도 톤업 크림 블루로 발라주고 픽서를 한 번 더 커팅. 그리고 이날은 광이 나는 것도 좋긴 한데 한여름에 결혼식이니까 좀 오래 가야 돼서 파우더 칠도 조금 꼼꼼하게 해줬어요. 어쨌든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막 친구랑 키득키득 했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자기 때문에 웃는지 몰라서 후루짭짭 먹다가 막 자기가 후루짭짭 할 때마다 웃다가 갑자기 자기가 후루짭짭 멈추면 애들도 멈추고 또 자기가 후루짭짭 하면 저 포함해서 제 친구들이 이러니까 이 사람을 감시한 거예요. 조금 늦게. 그때까지도 사실 저희가 웃긴 했지만 서로 뭔가 분위기를 튼 사이였지 친해진 사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말을 트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 옆자리 친구인가가 조금 되게 활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되게 만만치 않게 활발했지만 그 친구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서 걔한테 아마 먼저 말을 걸어서 친해졌나 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친해지니까 저까지 이렇게 짜르륵 같이 친해지는 건 되게 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같이 다니고 학원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막 되게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된 거죠. 그 친구랑 학생 때는 그렇게 안 친했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친해졌던 친구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먼저 친해졌던 제 옆자리 친구. 그 친구랑 걔가 더 친해가지고 둘이 되게 돈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낄 수 없는 그런 느낌? 제가 방해하는 걸까봐 제가 굳이 안 꼈어요. 둘 사이에. 그래서 이제 같이 놀면 재밌게 놀지만 굳이 제가 막 그 남자아이와 엄청 짱치는 아니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그 친구랑 본격적으로 친해진 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였어요. 한참 나중에죠. 그 친구 둘이서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되게 돈독했고 아직도 굉장히 돈독한데 이제 저도 거기에 살짝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회사 때문에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남자애가 강남에 개업을 한 거예요. 곱창집을. 걔가 처음에 시작은 배달 장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하고 걔 일터하고 가까워지니까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도 서로 자주 하게 되고 만나는 것도 잘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남녀관계 1도 아니었고 진짜 친구로. 걔가 미술을 했던 남자애였어서 일반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또래 다른 남자인 아이들에 비해서 공감 능력도 되게 좋고 섬세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야. 남성성을 갖춰서 조언을 얻을 때 그런 건 또 편한데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심적으로 진짜 친구로서 의지가 돼주고 그런 애예요. 제가 쇼츠에 사주로 반대로 살면 일어나는 일 막 이런 거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제 인생을 빡세게 살면서 현타 왔던 순간이 많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고생하시고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아는데 제 딴엔 제 입장밖에 안 보이니까 그 친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제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뭔가 그 감사한 거, 고마운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 관계에서 배울 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어떤 배울 점과 도움을 줬냐면 한 번은 제가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강남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좀 부족했다 했잖아요. 사실 제가 뭐 집안 형편이 안 좋고 막 이래서 아르바이트를 한 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지원을 직장인이면 그만 받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알아보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자기 곱창집에서 알바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곱창집에서 일하면서 그놈과 더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 일하면서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순간이 많았다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면 배달 음식이 1인분을 시키면 어쨌든 쓰레기가 음식보다 더 많고 그거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일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배달비나 이런 것도 그때 한창 최대치를 찍었었기 때문에 배달을 함부로 시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자취생의 그런 지갑 형편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알바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걔가 그 가게에 알바가 부족해서 저한테 그냥 서로 윈윈하는 느낌으로 겸사겸사 부탁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별 생각 없이 오케이 이랬어요. 블라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는 사무직에서 일했잖아요. 광고회사니까 이제 사무잖아요. 키보드만 두들기다가 배달집 그 포장 위주로 제가 설거지랑 포장 이런 거 담당했거든요. 여러모로 했는데 요리 빼고는 다 했어요. 서툴잖아요. 음식 포장하는 거나 이런 거 손이 느려요. 기존에 이제 그런 업을 하시던 분들에 비해서 친구도 꽤나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도 한 번을 저를 나무라거나 막 못되게 굴거나 진짜 그런 적 1도 없었거든요. 정말 고마웠던 거는 집에 갈 때마다 야, 배 안 고파? 이렇게 물어봐요. 뭐 배가 고파. 빨리 집 가서 쉬고 싶은데 네가 나 부려먹었잖아. 막 전 장난으로 이렇게 걔를 막 이렇게 쏘고 그랬어요. 제가 좀 배고파서 표정을 이렇게 살짝 깔아앉아서 암울해 보이면은 야, 너는 배고프지? 이렇게 딱 알아채요. 그러면서 곱창을 포장해서 저는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한 줄 알았는데 제 거를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음식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속이 깊은 게 제가 이제 모든 자취생들이 음식이 귀한 걸 아니까 식비가 많이 나가는 걸 아니까 걔가 그런 식으로 해주고 꼭 자기 음식 곱창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뭐 피자나 치킨 이런 거를 퇴근 시간대 맞춰서 시켜놓고 꼭 남겨서 저를 포장해서 주려고 이렇게 담아두거나 항상 그런 식으로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알바분들, 직원분들 것도 항상 그렇게 애가 끼니를 정말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막 배고프고 힘들 때 선심을 써주니까 이게 진짜 고마움이 배배예요. 제가 빈곤하게 막 그 생활을 자취 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외롭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가족들도 서울에 없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돈 드니까 많이 안 나가서 놀고 일부러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차라리 알바하자 해서 이제 알바를 한 건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나는 이게 진짜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항상 인복이 맨날 없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왔었거든요. 20대 초까지는 좀 인간관계도 그렇고 막 저를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자책하는 순간들이 많고 남들보다 좀 굴곡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와 친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접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알바하면서 회사에서도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걔도 지도 재밌어. 듣는 거 자기도 재밌어. 야, 오늘은 별일 없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일 끝나고 알바 가면은 아, 뭐 오늘 이런 일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막 공감하면서 얘기해주고 이야기 동무도 되어주고 밥도 제공해주시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던 건 제가 야근을 하면서 그 알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친구가 저를 배려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회사 야근이 있을 것 같은 날에 정말 미안한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야근이 생겼다. 특히 광고회사 다니면은 갑자기 이제 막 성과 안 나오면은 야근하고 이런 날이 생기거든요. 알겠다고 하면서 진짜 저도 엄청 미안하면서 얘기를 하죠. 당연하게 얘기 안 하고 아, 곱창아 나 진짜 너무 미안한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런 야근이 생겼다 해서 나 오늘 알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진짜 급하게 막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곤란했을 수도 있고 저를 계속 쓰기 어려운 이유가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히려 미안해할 걸 아니까 괜찮다고 일 그냥 잘하고 오늘 못 나오니까 다른 날 언제 나와라 이러면서 월급도 딱딱 줄 수 있게끔 스케줄 조정까지 해줬어요.
그냥 여러모로 감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잘 챙겨주는 애였.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하시는 그 아내분하고도 제가 같이 일했었잖아요. 사실 시간이 막 겹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일한 게 한두 번 됐나? 한 번?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회식하거든요. 아르바이트 분들끼리 회식해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아내분이 계셨어요. 아내분도 사실은 제가 그분을 뵌지 꽤 됐어요. 그 친구랑 연애할 때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사실 그분들이 연애하지 않고 그냥 썸 타는 길이었을 때도 알바 회식 때 자주 그분이 오셔가지고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더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갈 수 있었고,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상미띠가 아깝다라고 말할 수 있었대. 남사친이나 여사친은 존재하면 너무 좋지만 이게 서로 남친과 여친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서로 노타치했어요. 아예 연락 안 하고 진짜 서로가 필요했을 때만 서로를 챙겼던 거죠. 지금도 친구가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막 의지한답시고 사소한 연락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알아서 풀 거고요.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헬로키티 섀도우요. 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데일리템으로 아주 그냥 색깔이 은은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 하객 화장이니까 지속력을 높여주려고 애교살, 특히 눈 밑에 잘 번지니까 이 화이트 펜슬로 애교살 강조해주고, 여기 섀도우 팔레트에 좀 밝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애교살 메이크업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어쨌든 바쁘게 살았지만 그 와중에 연애도 몇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걔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항상 막 들어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 이런 심리에서 그런 걸 거다 말면서 같이 왜 이제 이별하면 여러분 좀 생각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무슨 심리로 이러는 걸까? 내 스토리 봤어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때마다 꿈깨라고, 아, 그 사람은 아니다, 막 이런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힘든 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알바 끝나고 집에 가요. 그 다음날 주말이야. 근데 걔는 곱창집이니까 새벽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면 전 집에서 할 거 하고 샷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걔 이제 샷다 내리면 걔 친구가 또 있어요. 저는 또 이제 막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니까 사람들 만나서 놀고 싶은 거야. ISTJ인데 또 그땐 모르겠어. 사람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면서 푸는 게 또 수다하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알바인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의 친구라든지 해가지고 소수 모임이 갑자기 새벽에 생긴다요? 그럼 그 소수 모임들하고 같이 막 술 한잔하고 곱창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소소하게 좀 인생의 스트레스를 그 친구와 풀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 외로운 강남 바닥에서. 그리고 그때 항상 저희 둘이 막 알바하고 일하면서 굉장히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서로 야망이 있어. 막 야, 넌 될 놈이야, 넌 잘 될 거야, 막 서로 그 야망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둘이 성실하고 막 책임감 있고 이런 스타일이 되게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갖고 야, 너는 이만큼 하는 애면 넌 되래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비록 곱창을 볶고 먹고 있지만 우린 언젠간 이 날을 추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같이 막 나중에는 우리 건물 사가지고 건물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서로 막 위안도 되고 화이팅도 얻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놈이 이제 결혼을 한다니까. 그래서 결혼식 가서 나도 내 짝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 하고 예쁘게 지금 화장하고 있는 거죠. 후기가 궁금하신가요 혹시? 비비드 블랙으로 속눈썹 좀 메우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어쨌든 자기가 가진 한에서 저한테 최대한의 도움을 주려고 정말 노력했던 걸 전 정말 알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더 축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추억들을 이렇게 샤라락 스치면서 뭔가 옛날까지도 아닌데 되게 옛날 같고 아득하고 막 그런 혼자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혹시? 그래서 사실 하객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엄청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으아 이런 느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또렷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에 저는 집중을 하긴 했었거든요. 픽서도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얹어주면 이 광이 살짝 에스테틱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그런 광이 돼요. 볼록하게 올라오는 부분들 살짝 스쳐주고, 처리가 심하게 된 부분은 파우더, 립은 피치 색상 깔고 장밋빛을 얹어줄 겁니다. 마무리로 픽상을 뿌려주고.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제가 배고프고 막 회사에서 힘든 일 있고 투잡 쓰리잡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것 같을 때 그 친구가 찐으로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죠.
친구야, 결혼 정말 축하하고 아내분도 행복하게 예쁜 가정 꾸려 나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또 만나자 맛있는 거 먹자 친구야. 정말 고맙다. 그럼 저는 머리까지 싹 그날처럼 세팅하고 오고 미니 브이로그 결혼식도 보여드릴게요. 과연 어땠을까? 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을까? 자, 저는 이제 머리도 했고 귀걸이도 달랑달랑 끼고 왔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베이스 빼고는 다 똑같이 했는데요. 무너짐 거의 없이 너무 예쁘고 울어도 번짐 없이 정말 잘 다녀왔어요. 씩씩하게. 저는 과연 친구를 어떤 방식으로 축하해줬고 친구의 결혼식은 어떤 풍경이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끝에 한번 같이 달려가 보자! 이제 화장을 다 하고 나갑니다. 피부가 번질번질하게 광채가 연출됐네요. 결혼식 하객 사진 같이 찍을 때 혼자 얼굴이 번쩍거릴 것 같은데 하이라이터 너무 과한가? 이제 내려서 갈아타고 있어요. 제 시간에 맞춰서 딱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위에 땀에 송글송글 맺혔는데 피부 나쁘지 않아요. 신랑 1차 가방 친구, 그럼 가방 친구. 이어서 오늘 더 예쁜 남을 소유한 맞아. 힘을 떼면 1차 공주야, 공주. 보내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이 천천히 신부를 마음이 뜨겁고 2024년 8월에 참 많이 덥고 배웠어. 또 친구분이 오늘 기쁜 날인 만큼 또 벅차신 것 같은데요. 혹시 내일 어디 해외로 떠나시는 건 아니시죠? 즐거운 듯이 수많은 나의 빛으로 내게 할 말을 정했어.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 너에게 전하지 않은 오늘 정말 기쁜 날 맞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뷔페식으로 음식이 준비됐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한다. 이제 밥을 다 먹고 카페 갑니다. 여유로운 오후